자, 104페이지 봅시다. 금방 마르네요, 진짜. 요거 읽고 이제 뭐지? 2개만 더 연습을 할 건데 이거 좀 일찍 끝내줄게요. 한 10시 반쯤 끝내면 되죠? 8시 반이요? 몇 시인데? 가면 돼. 자, 이 지문을 잘 독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주냐면 지문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쵸?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문에서 솟아오른 부분을 뭐라고 불러? 융선이라고 부르고, 그치? 파인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골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읽고 자기 손가락을 봤으면 정말 독해를 잘하게 될 확률이 커요. 진짜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사소한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고요. 사실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융이었어? 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호기심을 갖고 현실에 적용하고 그런 태도가 학습 태도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자세로 오글거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좋은 길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글거리는 대상 그만하고 제일 중요한 문장은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죠. 왜 중요할까? 마지막 문장 어떻게 끝나요? 따라서 지문은 지문 입력 장치에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몇 가지를 얘기해줘?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게 왜 진짜 꿀 정보냐면 뒤에 몇 개가 나와요? 그래,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되든 결국에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재훈아, 첫 번째에는 뭐의 차이가 발생해야 돼? 누구랑 누구의? 융선과 골에 무슨 차이가 발생해? 땀이요? 스키도 내가 멍 때리고 있을 줄 알았지? 지금 멍 때리면서 스핑크 생각했잖아. 카이로엔 이런 거 안 배웠어도 됐는데 라고 하면서 스키도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했더니 역시 헛소리를 하고 있죠. 잘 봐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있어? 땀이 발생하는데 존나 웃기지 않니?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가 든 물리량이. 그렇지. 그렇게 물리량의 차이가 나는데 그 물리량의 종류를 몇 가지 얘기했어? 물리량 K요? 응. 3개요. 3개요. 장치는 몇 개예요? 3개. 3개예요. 그럼 그게 각각 어떻게 해요? 대응하겠죠. 첫 번째 장치는 융선과 골의 어떤 차이? 빛의 세기. 이걸 기대했더니 네가 땀이라고 대답했잖아. 두 번째 장치에서는 융선과 골의 무슨 차이? 전하량의 차이. 세 번째는 융선과 골의 무슨 차이? 온도 차이. 가 발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하나만 그려봅시다. 기억에 있는 장치를 그려보세요. 이제 빈칸에다가 자,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를 그려야 된다고? 프리즘, 이 구성이야. 그리고 조명, 그리고 뭐였지? 이미지 센서. 당연히 지문을 입력해야 되니까 손가락도 그리세요.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엄지로. 세 번째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딱 한 새끼 봤어. 가르치는데 핸드폰 지문 입력 장치를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해놓은 거야. 너 세 번째로 했냐 그랬더니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러더라고. 내 핸드폰 오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이코패스가 됐어요.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애 오늘 천하제일 또 그림 대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세 번째 문단에 기억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려보라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네? 아, 프리즘이 뭐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프리즘을? 프리즘은 프리즘이죠.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여백 많잖아요. 여백. 우리가 쓸데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백을 준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아니 친구들아, 프리즘이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보세요. 뭐 이렇게 정서스럽게 그리는 건 치고 허접해. 개웃기네. 아니 우선 화가인 줄 알았어. 선을 샥샥샥샥 그리는데 존나 허접함. 야, 이게 조명이지. 이게 뭐야? 이거는 이미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 아니지, 그렇게 안 써 있지. 다시 그려야지. 와, 얘네들이 이미 미대 갈 거냐? 누가 옆에다 실시간으로 펜 보고 있으래. 센서는 어디 있어요, 그럼? 개 귀엽네, 진짜. 뭐야, 방문이야? 알았어, 안 놀릴게. 이거 뭐예요? 이 조명이에요? 그럼 센서 어디 있어요? 저 네 가지는 반드시 그려야 돼요. 프리즘, 조명, 센서, 손가락. 왜 이렇게 예쁘게 그리려 그래, 기환아. 쓸데없는 일에. 프리즘이 삼각형 그거. 네! 프리즘 삼각형 그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받은 거 몰라요? 그거. 그거 이렇게 빛 이렇게 하면은 무지개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 그냥 그걸 프리즘 모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리면 돼. 이건 뭐예요? 이거요? 어. 막 무슨 막이요? 막이란 장치는 그리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 막이란 장치는 없어. 막을 형성한다 그랬으니까 손가락이 되면 막이 형성되는 거겠지. 손가락이 만들어낸 부산물이잖아. 오! 이거 손가락이지. 뭐가 프리즘이야? 뭐가 조명이야? 그럼 센서 어디 있어요? 아니 얘들아, 뭔가 왜 이렇게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대는 지금 손가락을 이미지 센서에다 다 댄 거예요? 이거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광학식 지문 이용 장치는 여기 돼 있다.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고라고 돼 있으니까 손가락은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 반사. 프리즘. 프리즘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얘는 뭐예요? 프리즘이요? 아, 이게 손가락이에요? 아, 성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지. 맞죠? 그렇지. 우리 이집트 고대 벽화처럼 그려놨지만 이것 봐. 고대 벽화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진짜 리얼 이집트 스타일 아니냐? 인정하죠? 이집트 스타일이에요. 이집트 애들은 꼭 이렇게 사람을 그려놔요. 그림에다가 손가락만 그리라 그래도 사람을 그려놓는 사람 중심의 벽화 스타일을 보여줬죠. 개웃기네 진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뭐지? 뭐 예쁘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 말발굽 많이 해요. 손가락이에요. 손톱. 오, 괜찮죠?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이랑 닿은 면이 어디야? 프리즘 그리고 그럼 이렇게 닿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널 고문하겠어. 프리즘 이렇게 나요. 아야! 그래서 지문 입력할 때마다 피나게 혈서 쓰냐? 이런 식으로 닿았겠고,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조명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조명이기 때문에 스탠드형으로 달아주겠다. 이렇게 조명 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조명을 어떻게? 짠 여기 있을 수가 있겠죠. 뭐가 맞아요? 스탠드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왜? 조명은 뭐를 해야 되니까? 반사를 해야 되니까. 반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 닿으면 어떻게 돼? 반사가 돼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정도를 못 그리면 나중에 어떻게 나노 매스를 그릴래? 나노 분자 단위를 잘게 자를 수 있는 전기용 칼을 나노매스라고 불러요. 과학지문에 나와요. 물리2에서 응용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촘촘한 전자의 밭을 얘가 전화량으로 헤쳐가가지고 절단면을 그려내는 거를 나노매스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술도 그림을 주지 않고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그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에서 가장 고난이도 영역은 그림으로 자기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만 안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뭐 어제 베스트 상은 이거였어. 그리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뭘 그려놓은 건지. 이렇게 누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그려. 정확히 이렇게 딱 그렸어. 그래서 이게 자는 사람, 그래서 숙면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제트를 써줬는데, 어제 이렇게 그린 놈이 한 놈이 있었고, 또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당당당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올려놓고. 그래서 이미지 센서는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이미지 센서는 여기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짱 뚫고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다 이미지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팽이가 있어, 얘들아. 팽이를 머릿속에서 회전시켜 보세요. 회전돼요? 돌아가고 있어요, 팽이가? 자, 그럼 1번의 재훈아, 네 팽이는 1번 방향으로 돌아가, 2번 방향으로 돌아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요? 아니, 1번이야, 2번이야, 돌아가는 방향이? 1번이요. 1번이요? 2번 방향으로 못 돌려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열심히 고르고 있어? 제가 1번으로 돌아가, 2번으로 돌아가, 팽이가. 머릿속 돌리면. 1번이요. 1번이죠. 뭐 1번이죠, 상관없죠. 2번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이런 거가 지문에 나오면은 돌리라고요, 머릿속에 팽이를 좀. 원이 있다. 그럼 머릿속에 원을 그리라고요. 이미지화 연습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미지화를 연습하기 좋은 재료는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에서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그 장면을 드라마처럼 바꿔보면은 이미지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술 지문 같은 거는 진짜 어려운 지문들은 그림을 안 준단 말이야. 힌트를 안 준다고. 아까 그 실린더처럼 보면서 글을 읽게 안 해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그려낼 수 있어야 기초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원리를 보면은 이 지문이에요. 빨간색을 융선이라고 봅시다. 융선이라고 보면은 얘들아, 오렌지가 발사가 돼가지고 빨간색에 닿을 때랑 흰색에 닿을 때랑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쵸? 융선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융선이 닿은 이 부분에는 막이 생겨가지고 빛이 어떻게 된대? 빛이 약해진다. 이렇게. 근데 고른 부분은 고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융선보다는 빛의 세기가 세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 건 쉬워요. 이제 이렇게 판이 있으니까 이 판에다가 다 뭐예요? 뭐를 흘려요? 전하를 흘리고 있잖아. 그치? 그럼 또 똑같이 누굴 대요? 지문을 인식해야죠. 잘 그리죠? 빵 하고 누르면은 똑같이 뭐예요? 이번엔 녹색으로 그려야지. 지문이 닿으면은 이번에는 융선이 닿은 부분에서는 뭐가 흩어져요? 기존에 흐르고 있던 전하가 어떻게 돼? 융선에 닿아가지고 흩어지니까 얘도 작아지게 되고, 그치? 얘는 융선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전하량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정말 쉬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문을 입력할 때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찰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누가 온도가 높아지겠어요? 마찰하는 부분이 높아질 테니까 튀어나온 거야, 들어간 거야? 튀어나온 부분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리면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문제 풀기 위한 독해를 하지 마시라니까. 글을 읽는 재미를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독해를 벌써부터 하면은 안 돼요. 여기 있는 문제는 재미없어요. 알아요, 재미없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거 읽으면서 그림이 없으면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참 좋은 활동인데 너무 문제풀이만 매몰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다고 문제 안 풀 수는 없죠. 설날에 세배에서 세뱃돈 벌었어요. 200만 원이요. 그래서 아이패드 샀어요. 아, 너도 나중에 네가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가서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불쌍해서 100만 원 정도 줄 거야. 사업했어요? 네. 왜요? 학원이요. 학원 하다가 사실은 망한 건 아니고 망했죠.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때가 쳤으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여기 무슨 제 학원 아닙니다, 이거. 아, 쌤 학원 있어요? 네. 원래 제 학원이 있었어요. 송파 쪽에. 송파 쪽에 있었는데 운영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남한테 이렇게 주고 나왔거든. 근데 집에 가가지고 왜 그러니까 왜 닫았냐 이러면은 하기 싫어서요라고 하면 혼날 거 아니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라고 했거든. 동정표 획득해가지고 결혼한 말도 안 듣고 갑자기 뭐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가서 샀어요. 꽁돈이 생겼으니. 이전에 있던 건 팔아야죠. 중고나라에다가. 암에 걸리겠군. 이제 또 중고나라 가면은 쿨거래 환영이요 써놓으면은 님 애눌 대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5만 원만 깎아주세요부터 나올 텐데 귀찮아 죽겠어요. 아무튼 큰 걸로 바꿔가지고 너무 좋아요.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16번 문제 봅시다. 106페이지. 자, 1번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정답이죠? 뭐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하지만 우리는 행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돼버려서 누가 봐도 답은 1번인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답은 1번인데도 불구하고 2번을 읽죠. 우리 슬픈 급식들.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될 수 있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되고 홍채도 되고 이렇게. 자, 3번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는 소형화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제일 소형화에 유리했어요? 그치. 초전형이 유리했죠. 자, 4번 이거는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융선의 모양에 막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리랑 차이가 없게 되니까 지문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자, 5번 초전형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양호한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면은 마찰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역시 안 되겠죠. 따라서 16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쵸? 이거 아무리 성의가 없어도 그냥 1번만 읽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 또 쫄보라서 다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 성훈아? 실전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솔직히 16번의 답은 누가 봐도 1번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답이 1번이 아니라면 가가지고 항의해가지고 고칠 수 있죠. 이의 제기해서. 보다 좀 더 애매한. 애매한 건 없어요. 네가 애매한 거지. 애매하지 않아요. 보통 애매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찾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6번에 1번 선지가 한 3번이나 4번쯤에 나왔으면 용기 있게 찍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1번에 주면은 애들이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 17번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1번을 패스하고 2번부터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볼 건데 그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수가? 니은이 더 많으니까 니은부터 읽으면 되죠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디귿부터 읽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디귿부터 읽어도 똑같은 조건이잖아. 근데 저는 니은이 좋아요. 왜 그럴까? 저는 니은이나 디귿이나 같은 조건이라고 안 보거든요. 16번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16번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광학식과 초전형을 2개씩 물어봤죠. 따라서 누구의 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나와 있는 정전형의 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즉 니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16번 문제 잘 봐봐. 4번이랑 5번을 보면 작동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누구의 작동 원리는 얘기를 안 했어. 그쵸? 정전형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7번은 누구를 물어볼 거야? 정전형을 물어볼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 실제로 누구를 물어봐요? 정전형을 물어보죠. 그런 걸 분석하라고요. 좀 쉬운 문제를 풀고 에헤 맞았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기지 말고 왜 17번의 정답이 3번이 됐을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왜 굳이 니은을 답으로 줄까를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기출을 분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쉬운 문제지만 안 바꾸고 그대로 주는 이유가 정답이 나오는 경로가 잘 기억하세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은 수능에서 내는 문제들은 지문의 모든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잘 읽었는지를. 따라서 16번 같은 문제에서 기억하고 디귿에 대해서 원리를 물어보면 어디에선가 니은을 물어봐야 돼. 그걸 안 물어보면은 잘 읽은 누구에 대한 모독이야.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래서 17번은 2번이 최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답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이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얻어진 사례들이에요. 나름 수능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래도 전공도 그쪽이고. 그래서 보니까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16번 문제를 풀면은 왜 3번, 2번, 3번을 읽어보면 답이 거기서 나오는지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정말로 좋아요. 지문으로 다시 읽으러 갈 필요도 없고 답도 한 번에 나오고 좋죠. 자, 18번 봅시다. A에 따라서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겠대. 이해됐어요?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1번부터 5번까지 단계가 나와있죠? 그쵸? 자, 봐봐봐. 여기에서는 다 뭐였어요? 융선과 골에 있는 무슨 차이? 물리량의 차이를 가지고 인식을 했죠. 그쵸? 왜? 융선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라고 돼 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건 홍채는 뭐예요?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막으로 빛을 통과하는 구멍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다. 홍채의 근육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이완하여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은 확률은 20억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홍채의 근육을 초점에 둬야 돼요? 아니면 홍채의 무늬를 초점에 둬야 돼요? 홍채의 무늬를 초점에 둬야겠죠? 그럼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읽다가 내려가면은 18번에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홍채의 근육이라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따라서 얘는 잘못된 답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풀고 쉽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자, 보기에서는 항상 답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보기를 읽었을 때 아, 요 놈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아, 요 놈을 내가 정답으로 찍을 때 기준으로 삼아야겠구나 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2번이랑 3번을 보면 반가울 거예요. 아, 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는 말이 나오다가 4번에 요 말이 나오면 바로 고르면 돼요. 그쵸? 알겠죠? 자, 여기 전철이 2개잖아요. 네? 전철이 2개잖아요. 근데요? 근데 답
4번이라고. 답 4번이잖아요. 뺄까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전처리가 두 개인 거랑 답이 4번인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답이 2, 3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설마 이거를 그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 이걸로 본 거야? 잘 봐봐. 왜 이 말을 누군가가 질문 안 해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덜 떨어진 규민이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병렬 관계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은 무슨 관계예요? 단계죠? 병렬이야? 아니면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야?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게 하나의 과정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알겠냐? 그래서 얘는 얘들 무조건 이게 똑같은 거라고 다가 아니야.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래서 알려주면 1학년들한테. 똑같은 거에서 답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똑같은 걸 따지면 유리하다는 거지. 알았죠? 너가 꼭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수학 문제에서도 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수학 문제에서 1번은 기억, 니은, 2번은 기억, 니은, 아이씨 기억, 디귿 어디 갔어? 3번은 니은, 디귿, 4번은 디귿, 리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억, 니은, 디귿, 5번은 니은, 디귿, 뭐 리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대 기억이 3개니까 최다의 법칙 니은 니은 4개네? 니은 개꿀? 이러면 니은 디귿이네? 이거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기억이 4개면 무조건 기억나. 지금 봤죠? 후보의 마인드가 아니 근데 진짜요. 경험적으로 얻어진 내용이군. 그러면 또 이것도 이렇게 하겠네요. 흥분했어. 하나, 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0, 20, 여기 40, 40, 40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야! 이렇게 하고 이거부터 따져야지 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3개랑 2개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20, 20, 40이면 네, 그럼 20 맞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족밥의 특징이에요. 동일 조건 처리는 주관식으로 결정되는 답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라 방금 전에 봤을 때 선택지를 읽는 순서 정도를 결정해 주는 거야.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야. 알겠어? 그냥 수학적으로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의 정답 기대값을 갖고 있으니 니은부터 보면은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정답 기대값이 40%로 올라간다는 소리지 저기서 정답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물론 너처럼 이제 맞조가 아니야. 여기가 맞을 확률이 높겠지. 그럼 만약에 그럼 뭐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20, 20, 20, 20, 40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몇 번이에요? 2, 3, 4 중 하나. 아, 뭐, 이거는, 여기는 뭐, A, B, 근데 C,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A, 말하지 마, 일단. C, 이렇게 돼 있으면. 답 뭐였냐고요? 예. 이번 병림피 같은 짓이에요. 답을 어떻게 골라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3번 아니에요. 일단 3번은 아니래. 이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쌤이 아까 니은 고른 이유도 평가원에서는 다 문제를 풀게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있는 것도 다 많이 있는 거는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직접 구하지 않아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확률에 기대면 어떡합니까? 벌써부터. 국어요? 아니, 국어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7번에 1번을 제끼고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부터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답이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그래서 18번도 왜 2번, 3번 중에 답이 안 나왔냐라고 따지시면은 얘는 병렬된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아니라고. 무조건 같은 말 써있다고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18번은 순서대로 가다가 읽으면은 갑자기 뭘 이야기를 해? 홍채의 무늬를 이야기를 하다가 홍채의 근육을 이야기를 하니까 걔가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냐? 이상한 장기술만 배우려고 뒤질라고. 그럼 안 돼요. 장기술만 배우면. 하나 알려드려요. 뭘요? 뭐요? 말. 기억 니은 디귿 있잖아요. 네. 1번이 기억 니은이고 2번이 기억 리을이잖아요. 기억 리을 다. 배우려고 그러잖아. 1번이 기억 니은이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거면 이게 답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꼭 답은 아니지만 당연히 꼭 답이래. 그러니까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기억 리을 있으면 기억 리을 거의 다. 왜냐하면 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 그게 기억은 제일 먼저고 리을 제일 끝이잖아요. 애들이 기억 때 리을 본단 말이고. 그거를 뭐지? 리을까지 다 봐야 리을이 맞고 틀린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기억 때 리을까지 다 보라고 리을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거니? 아니면 네가 생각한 거니? 근데 그 기억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그 학원은 끊으시고요. 네가 생각해낸 거면은 그래 괜찮아. 그거 괜찮아. 제가 생각해놓은 거. 그건 괜찮아. 아니, 기억 4개는 어. 생각을 줘. 기억 4개요? 공부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이상한 조잡한 기술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86페이지. 한번. 이거는 구조도를 그리는 게 목표예요. 구조도를 그린 다음에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풀 거예요. 아, 위험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확률상 그렇겠지. 그래도 진짜 존나 웃기네. 얘도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을 그린 문제 다음에 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그림 신기루.
구조 그렸어요? 어이구 씨 간만에 퀴즈. 신기루가 몇 개 나와요? 아직 안 그렸냐? 무슨 신기루 무슨 신기루 무슨 신기루. 그래 하긴 너는 사막에서 왔으니까 전공이긴 하겠다. 위 아래하고 아지랑이. 일단 근본이 없지만 위부터 얘기해줬어요? 아니 아래부터 얘기했잖아. 지 맘대로 바꿨어. 그냥 뭔가 위아래가 하는 거. 아래 신기루를 이야기해주고 위 신기루를 이야기하고 나 뭐라 그랬냐? 아지? 그게 뭐예요? 네? 아지랑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핑크스가 핑크스가 3개가 나왔다는데 맞아요 틀려요? 민지야 맞아 틀려? 그렇죠.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뭐예요? 아스날이 우승한다는 신기루 말고. 차 앞에. 그렇죠. 차 앞에 뭐가 보이는 것 같은? 물 웅덩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냥 물 웅덩이는 사례예요. 신기루 이름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4가지가 됐는데 그럼 얘들아 얘를 넘버링을 1, 2, 3, 4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4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이랑 아지랑 왜요? 그 삼. 이렇게 묶으라고요? 왜요? 저 2개는 사막이랑 극지방이랑 이건 일상생활이랑. 그렇죠. 이제는 좀 범주가 되는구나. 얘는 사막에서 일어나고 얘는 어디서 일어나? 극지방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럼 여기는 어디서 일어나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건데 맨날 일어나 그럼? 언제 일어나요? 물 웅덩이는 여름에 일어난다고 돼 있나요? 물 웅덩이는 더운 여름철 오후에 일어난다고 돼 있고 아지랑이는 곧 일어날 봄이 되겠죠. 근데 아지랑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 고기판 위에서도 아지랑이 보이죠? 뭔 소린가 했네. 고기판 위에서도 보인다 그래서. 그래 급격한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아지랑이 일어나니까. 이글이글 거리는 거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지랑이에요. 그쵸? 되게 근본이 없었지만 맞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고기판 위에 공기층이 더워져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잖아. 즉 여러분 신기루는 고기 먹을 때도 있고 뭐 때문에 일어나요? 온도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온도 차이라 그랬을 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요. 밀도와 온도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밀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 밀도가 크다. 그럼 온도는? 낮다. 오케이? 그럼 밀도가 낮다. 그럼 온도는? 크다. 라는 뜻. 즉 따뜻하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공기는 그래서 굴절을 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굴절을 할까요? 차가운 쪽으로 굴절할까요? 따뜻한 쪽으로 굴절할까요? 차가운 쪽.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해요? 밀도가 작은 쪽으로 굴절해요?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아까 문제 줄때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밀도가 가다가 꺾인 거잖아요. 네. 밀도가 더 크니까. 근데 밀도도 큰 곳에서 작은 걸로 가도 반대로 굴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때도 굴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작은 데서 큰 데만 가죠. 반대로요. 반대 현상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왜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밀도가 낮으니까 더 막 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고. 빛의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층에서 공기가 빽빽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꺾이는 현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밀도가 어떻게?
큰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휘는 현상이에요. 내가 잘못 말했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데 밀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공간으로 빛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 있으면 열이 어느 쪽으로 가요? 차가운 데로 움직이죠, 열은. 그쵸? 아니에요? 친구가 손이 차가워. 내가 손이 따뜻해. 잡아주면 어떻게 돼? 미지근해지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물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뭐 이건 중력 때문에 그렇지만. 이해돼요?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간다? 빛은 밀도가 큰 쪽,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휜다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래 신기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는 거야? 얘를 밑에 이렇게 있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가요, 원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일단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차가워? 여기랑 여기 중에. 이게 차갑죠? 그럼 얘가 일로 가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휘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 휜 점에 따라서 사람은 이게 이렇게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빛은 직선으로 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꼭대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얘가? 그치. 이 산보다 실제 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위 신기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신기루랑. 원리를 자세히 써놓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래에 생기니까, 물체 아래에 생기니까 아래 신기루, 물체 위에 생기니까 위 신기루. 이건 뭐예요? 물 웅덩이는. 실제 물 웅덩이는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생겼어요? 앞에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앞 신기루.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지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기 네 말대로 고기 불판 놓자. 고기 불판에서 뭐가 이글이글 하는 신기루의 종류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줄 아느냐, 요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구조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죠? 3번, 윗글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구조를 제대로 그렸으면은 찾아갈 필요도 없이 뭐랑 뭐가 떠올라요?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신기루가 떠오르니까 지우시면 되고. 2번,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한 속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큰 쪽과 작은 쪽 모두 다 굴절되죠 지금. 3번엔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분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겠죠. 여러분들 3번에 5번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신기루잖아. 그치? 이건 무슨 차이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 차이가 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에 5번은 잘못된 말이죠. 4번은 쉬워요. 4번은 뭐예요? 그냥 첫 번째 관계를 나와 있죠.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요? 더? 어떻게 돼요? B는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갈수록 밀도는 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왜 대답을 안 했지? 자, 5번 기억하고 니은 되게 근본 없는 문제죠. 왜 근본이 없냐면 보통 기억, 니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은 아래 신기루고 니은은 위 신기루겠구나 라고 봤더니 아니에요. 기억은 위 신기루인데 니은은 아지랑이에요. 뭐 이런 근본이 없는 문제가 다 있죠. 1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라고 그랬을 때 맞아요, 틀려요? 기현아, 맞아, 틀려? 왜요? 기억은 기억 위에요, 아래에요? 위잖아, 위.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극지방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일어나는 거야? 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지속돼요? 답은 1번이죠. 정답 1번이잖아. 1번 틀린 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기원아 몇 번이라고 그랬어 너? 5번이라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물체가 실제보다 위로 보이고는 맞아요. 자 니은의 아지랑이는 뭐예요? 물체의 주변이 어른거리는 현상이지 아래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네. 하늘이 비쳐서?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저걸 아홉신기루라고 할 수 없는 게더 무릉덩이처럼 보이는 게 하늘에 비춰져서 보이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릉덩이가 네 무릉덩이가 아래신기루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그런 거. 무릉덩이가 아래 신기루라고요? 왜요? 아래신기루인데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없어졌는데 그 앞에 다시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에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요? 무릉덩이가 없어도 저 무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주변에 무릉덩이가 없어도 무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무릉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근데 저기서 아홉신기루라고 선생님이 아, 막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가 굴절됐을 때 얼룩진 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 무릉덩이는 아니죠. 없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여기가 더운 여름철에는 아스팔트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여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지, 이건. 뭐 맞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건 아지랑이가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이거 아지랑이 아니잖아요, 이는. 맞고. 자, 그래서 아지랑이는 아래로 보인다는 건 잘못된 거죠. 자, 네? 아스팔트였으면 맞았어요. 뭐 어떤 거요? 아스팔트가 니은이었으면 맞았어요. 아스팔트가 니은이었으면 네,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지랑이니까 잘못됐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 지문만 나가겠네. 116페이지 오늘 풀고 가봅시다. 스마트폰. 얘도 구조 한번 신경 써보세요. 되게 예쁜 글이에요. GPS.
오. 다 풀었어. 자, 얘들아, 이 글은 스마트폰의 위치를 GPS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GPS예요? 아니에요. 그럼 뭘 중심으로 찾는 거야? 되게 올드한 방법인 기지국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쵸? 맨날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스마트폰이 꺼지면 마지막으로 위치가 있었던 그 기지국 근처에서 찾잖아. 몰라요. 몰라도 돼요. 자, 봅시다. 스마트폰은 현재 위치는 GPS를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나 실내와 같이 GPS가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해서 알아내야 돼요 라고 돼 있지만 요즘엔 GPS 기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실내에서도 다 측정이 되죠.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됐다라면 그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는 거야?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능한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내에 있대요. 자, 그럼 중점은 누구예요? 기지국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기지국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런 정보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되죠? 자, 원형 지역 내에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 흰색을 추, 정, 범, 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꽤 범주가 넓겠네요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만일 두 기지국에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흰색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오렌지색 동그라미도 쭉, 동그라미 왜 이래? 넘어갑시다 뭐. 어차피 국어 선생님이니까. 괜찮은데? 봐줄만 하지 않아요? 지금 성원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비웃었어. 이렇게 웃어가지고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음 시간은 오랜만에 이제 아이시스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역시 물질에 약하군요. 자, 만약에 두 기지국에서 스마트폰 전파가 수신됐어요. 그럼 그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어? 오렌지색과 흰색이 겹치는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둘 다 수신이 돼야 되니까. 이 스마트폰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자,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통신사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수신이 가능한 지역을 중첩되게 기지국을 설치를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전화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특히 외국은 이게 심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자, 현실적으로는 기지국의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지국의 배치에 따라 중첩형이 달라지므로 이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그 일정 수준이라는 거는 여기 두 개가 중첩되는 부분 이하로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를 이용한 거야? 두 기지국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를 이용하게 돼요? 이거 방법 말고 전파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래요. 자, 여러분, 전파의 세기와 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 전파의 세기와 거리는 무슨 관계? 이상적인 상황에서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송신기와 수신기의 뭐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 전파의 세기는 당연한 말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멀어질수록 당연히 그 세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글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리의 제곱이라 그랬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가 된대요. 수신된 전파의 세기를 알면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역시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게 마지막에 뭐예요? 그 마지막은 전파의 전달 환경이 같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도 동일하겠죠.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뭐를? 각 기지국 간에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거리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즉 뭐랑 뭐를 합친 거야.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뭘로 줄일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위에 선의 범위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 보면은, 자, 봐봐봐. 예를 들어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면 그림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수신 가능한 지역은 겹치는 영역 내에서도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에 위치를 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 봐봐봐. 여기 흰색 기지국이 있고 여기에 이 기지국이 있으면 이 중첩지역 내에서 뭐가 되겠어요? 거리가 같으려면, 이 거리가 같으려면 가운데가 되겠고, 그쵸? 얘랑 얘도 뭐예요? 거리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율이 같다면은 뭐예요? 면이 아니라 뭘로 줄어들게 돼요? 선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론적으로 그럼 기지국이 3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왜 한 점이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됐을 때 핸드폰 어디 있어요? 요 면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중점으로부터 뭐가 같아야 돼?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되지. 왜? 여기랑 여기는 거리가 같아도 누구는 달라요? C랑은 다르잖아. 그쵸? 그럼 이론상 어디밖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밖에 위치를 못하겠죠. 그래야 얘랑 거리, 얘랑 거리, 얘랑 거리가 전부 같아지니까. 이 점 외에는 다른 데는 거리가 같지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려워요 이거? 재훈아? 괜찮죠? 쉽죠? 그럼 뒤에 문제 다 맞았겠네? 네? 잠깐만, 기환아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죠? 저기 보이니? 대한민국에서 자라온 학생과 자유분방한 스핑크스의 등에서 자란 아이의 차이점이야. 그럼 재훈아 네가 한번 말해봐. 1번 맞아 틀려? 한 기지국에서 전파의 수신 여부로 추정된 스마트폰의 위치 범위는 수신 가능 지역과 같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잘했어요. 자, 한 기지국이었으니까 첫 번째 문단을 떠올렸으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정 기지국 주변의 건물 배치에 따라서 위치 추정 범위가 변하겠죠? 자, 세 번째,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거리 사이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와 정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반비례하죠. 봐봐봐. 비례관계도 나오잖아요, 정답으로. 왜 비례관계에 신경 써서 보라는지 알겠어요? 세부적인 정보에서 무조건 물어봐요. 비례와 반비례가 나오면. 어디선가 활용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미리 어떻게 하라고? 체크하라고요, 미리. 알겠죠? 자, 대기의 수도 필요 없고 위성전환 필요 없어요. 자, 2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출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다. 자, 1번. 두 기지국에 수신 가능 중첩 지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봐. 이게 없는 거야, 요게. 귤색이 없으면 이 스마트폰은 뭐가 돼요? 어느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전화가 끊어질 수 있겠죠. 1번 맞죠? 자, 2번. 한 스마트폰의 신호가 두 기지국에서 동시에 수신된다면 그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영역. 그럼 뭐예요? 중첩 가능한 수신 영역이 있죠. 자, 3번.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다르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다르면 쏠려 있는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먼 쪽에 있는 거예요? 즉 봐봐봐. 다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귤색에서 받은 전파가 40이라고, 전파의 세기가 40이고 이 흰색에서 받은 전파의 세기가 35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귤색에 가깝게 있는 거죠. 왜? 전파의 세기는 뭐랑 반비례하니까? 거리와 반비례하니까. 센 쪽과 거리가 더 가깝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봐봐봐. 기지국에 수신 가능한 범위가 일정할 때
전파를 수신하는 두 기지국의 사이가 멀수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봐봐봐. 여기 귤색이랑 흰색을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더 멀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가 줄어들어? 중첩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죠. 따라서 이때는 넓어진다야 좁아진다야? 좁아진다라고 해야죠. 자, 왜 이미지화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머리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이 쫙 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죠? 하죠. 그 정도는. 잘했잖아. 26번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27번은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재훈아 몇 번이야? 27번에 네가 풀면 끝이야. 왜 앞으로 넘어가냐 갑자기 콜록하면서. 아,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오케이. 가네요. 그렇죠. 끝났어요. 가죠. 왜 가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병신 같은 문제가 다 있다니 라고 하지만 평가원 문제고, 이게 오늘날의 기술 지문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되게 기념비적인 기술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예비평가에서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이렇게 바꿀게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예시로 줬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조합을 시키고 하나의 응용 정보를 주면서 끝내고 있죠. 그래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면은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이런 걸 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순서도를 많이 훑을 테니까 숙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오시고, 그래프 문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잘 풀어보세요. 참고로 식물이 100m 넘게 큰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잎사귀까지 물이 어떻게 전달될까라는 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폭포가 아니죠? 그 뭐죠? 분수를 만들면 25m도 못 올라가요, 물은. 근데 어떻게 100m가 넘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위까지 물이 전달될까라는 과학적 원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어요.